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도시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이제는 에너지 자립이다 시간입니다. 자, 직장이나 학교에서 크게는 국가 간, 가깝게는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서 사회 곳곳에 좀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한 과정에서도 이런 갈등 해소가 큰 과제 중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 전문관들이 있다고 해서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홍수정 서울시 갈등 조정 담당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갈등 조정 담당관, 서울시청 같은 지자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부서가 따로 있다는 건데 그 정도로 어떤 활동을 좀 하는 곳입니까? 네, 갈등 조정 담당관은 서울시 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거나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날이 갈수록 갈등이 많아지고 또 한번 발생하면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적기에 잘 대응해서 갈등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민주주의가 좀 선진화될수록 이런 갈등이 참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갈등 조정 담당관실의 직원들은 모두 좀 갈등 해결 전문가라고 봐야 될까요? 네, 갈등 조정 담당관에는 전문가로 채용된 갈등 조정관과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이런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 현안이 발생하면 갈등 조정관과 직원들이 함께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또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갈등 중에 하나가 이 층간소음 문제인데요. 윗집 아랫집의 문제로도 볼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아파트 주민과 또 아파트 간의 분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생활 속 문제 해결도 갈등 조정 담당관의 업무 중 하나입니까? 네, 갈등 조정 담당관에서는 생활 속 분쟁은 다루지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서울시에 서울 이웃 분쟁 조정센터,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이런 이제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층간 소음이나 이웃 분쟁을 신청받아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노하우가 정말 궁금해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갈등을 해결하는 노하우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의지와 노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동의는 역시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네. 이 진정성 있는 대화만으로도 갈등이 많이 해결이 되죠? 네, 보통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70% 정도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도시의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여러 내용을 들어봤는데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좀 입모아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이 민원이나 각종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인데 이 문제에서 좀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실까 해서 모셨거든요. 그동안 활동해오면서 이런 에너지에 대한 갈등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까? 네네, 많습니다. 이제 환경이나 내 지역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에너지에 관한 갈등도 늘어난 추세에 있고요. 특히 이제 열병합발전소, 수소충전소, 원전, 소각시설 이런 거 관련해서 갈등이 많은데 2014년 11월에는 울진에 그 원전 건설에 이제 갈등이 있어서 그걸 합의한 바 있고 2020년 6월에는 전북 고창군에서 소각장 시설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대부분은 민원, 주민들과의 갈등인데 특히 발전소 건설 등에 대해서 안정적인 또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좀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종합을 해보면 이 간극을 좁힐 수 없는 것까지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갈등 조정은 당사자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에 합의할 수 있는 과정을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주민을 이해하고 주민은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매우 어렵기는 한데 정부가 공공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최소한 해당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절차는 필수 조건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 갈등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좀 어려운 문제, 간극이 좀 넓고 큰 문제도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다 보면 좀 해결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저희가 쟁점을 좀 정리해 보면서 그 예. 쟁점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정부가 이제 그 어떤 법이나 규정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 정책을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좀 이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는 간극이 좀 좁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에너지 자립률 20%를 선언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에너지 생산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건데, 그런데 그 지어져야 하는 설비도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최근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내포나 청주 또 나주 등의 에너지 자립을 좀 진행하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인식의 문제로만 봐야 할까요? 어떻게 좀 접근해야겠습니까? 네, 그 외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들과 몇 년에 걸쳐서 오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다 보면은 시설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소통 방식의 변화를 가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제 최근에는 주민들에게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주민들과 협의가 없이는 시설 설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최소한 이제 주민들과 협의를 좀 오랫동안 진행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도시 계획을 하거나 시설 설치할 때 외국의 경우에는 오랜 소통하고 또 몇 년 걸린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에 비하면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른 편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단년도로 이렇게 그 정책을 설계해가지고 단년도에 내에서 1년마다 이렇게 진행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의 경우보다는 조금 빠른 편입니다. 아무래도 좀 빠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의가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갈등 해결을 위해서 현장에도 직접 나가십니까? 네, 갈등 조정하려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입장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자주 갑니다. 네, 또 갈등 조정은 사업부서가 1차적인 그 해결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당사자 간의 대화가 어렵거나 대안 마련하는 게 필요하면 그때 이제 갈등 조정 담당관으로 갈등 조정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갈등 조정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하고 대안 마련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예. 현장에 자주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좀 여담입니다만 좀 이렇게 뭐 욕설을 듣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네, 많이들 하시죠. 네, 많이들 하시는데 계속 이제 듣는 자세로 저희가 하다 보면 예, 나중에는 이제 정말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예, 나중에 좀 화해하고 이러면 친해지겠어요. 그럼요, 많이 친해지죠. 예. 서울 강서 지역의 에너지 시설과 관련된 문제가 좀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쯤에 주민 설명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도 좀 참석을 하셨나요? 네, 저는 직접 가지 않고 이제 저희 갈등 조정관이 참석했는데요. 예. 현장에서 좀 어떤 이야기가 오고 왔습니까? 주로 이제 저희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왔고 그 주민들께서는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회 현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하시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일단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이제 갈등 조정관이 이제 사전에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제 주민 설명회 때 중간에서 의견을 정리하거나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좀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정부가 민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 민원의 해결은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민원에 좀 끌려다니다 보니까 정말 해야 할 일조차 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대화가 힘들거나 어려울 수도 있겠죠.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민원인지 아니면 대안을 만들어내고 상생할 수 있을지 저희가 판단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애청자 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번 그 서울 강서죠? 에너지 시설 관련해서 좀 어떤 주민들이 피해를 이야기하셨고 또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중재했는지 구체적인 좀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주민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려고 하는 입장인 거고요. 네, 그 지역에서는 이제
그 시설을 설치할 때의 뭐 환경적인 어떤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또 이제 그와 이제 또한 비선호 시설, 그러니까 기피 시설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지역의 개발이나 아니면 발전을 좀 저해한다는 이런 인식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입장별로 첨예하게 좀 대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에너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을 좀 해친다거나 혹시 건강상에 좀 우려가 많잖아요. 네네. 좀 이럴 때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줍니까? 갈등 조정을 할 때는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먼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정과 주민 간에 이제 그 공통적인 합의 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 거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네. 혹시 뭐 그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유해 걱정이 있다고 하면 어떤 근거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설득하는 것도 하십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공동조사라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양쪽에서 이야기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과정을 좀 거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어떤 피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전문가랑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제가 서두에도 민주주의가 좀 깊이 뿌리 내릴수록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전 행정 같은 경우는 뭐 밀어붙이기 시키면 됐는데 요즘은 그게 어렵잖아요. 네네. 갈등 조정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 같고 사명감 없으면 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갈등 조정의 목적이 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사회에 갈등이 없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또 그와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이런 이제 노력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민과 이제 끊임없이 소통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에너지 관련 이야기인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혹시 이 갈등 조정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사건 같은 게 있으십니까? 네, 많죠. 네, 많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시가 추진하는 사업만 조정을 하다가 이제 프랜차이즈 분쟁, 그러니까 가맹 본사랑 가맹 점주 간에 이제 갈등이 좀 있어서. 혹시 그 피자집 프랜차이즈인가요? 네네. 그거를 이제 조정해서 합의에 이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만 해도 저는 이제 사회적인 갈등이니까 시에서는 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정하는 과정 중에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도 시에서 좀 이렇게 해결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고충도 좀 있으시겠어요? 일하시면서. 네, 이제 서울시에서 일어난 문제만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연관을 만들어서 서울시가 해결하면 안 되냐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에너지 관련해서 유난히 좀 갈등이 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좀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좀 있으십니까? 네.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갈등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 보실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니 좀 갈등 해결 방법으로 이런 또 좀 서울시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희가 뭐 사람과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층과 아래층 지금 뭐 이런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 해결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좀 대화일까요? 대화의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시작은 대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싫으면 대화하기가 싫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일하시다 보면 이해 당사자 같은 경우는 내 요구를 들어주면 되지 왜 자꾸 대화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대화를 이게 상대방이 화가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주면 예. 상대방도 나중에는 갈등 조정하기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뭐 공청회라든지 네네. 주민 설명회 같은 좀 사전에 이런 절차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법에 그러니까 법에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만 주민 설명회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법 규정에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예. 최근에 들어와서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도 주민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공청이나 주민 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9072번님, 이야기 들으면 대화가 정답 같긴 한데요. 사실 주민들도 뭔가를 주고받아야 중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또 질문하셨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각장이나 이런 기피 시설을 지을 때에 주민들에게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건지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수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그 생각이 있다 그러면 합의가 가능하겠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갈등 발생할 때 좀 대화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 담당관과 함께했습니다.